호남의 평화를 지키는 기억의 터, 호남 호국기념관. 2020년 11월 13일 개관, 순천에 위치한 호남 지역의 유일한 국가수호 기념관입니다. 6.25 전쟁 당시 호남은 주요 격전지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호남 호국기념관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전합니다. 나라사랑 탐험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나라사랑 탐험대 여러분과 함께 국가 상징물에 대하여 배워볼 거예요. 국가 상징물이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 문자,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랍니다. 국가 상징물은 국민의 자긍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도장, 그리고 나라 문장이 있답니다. 대한민국에는 태극기가 있는 것 잘 알죠?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등을 담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상징물이랍니다. 그럼 태극기에 담긴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태극기의 가운데를 바라볼까요?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낸답니다. 가운데 빨강과 파랑은 음과 양의 조화를 나타내고, 검은색 거는 하늘, 감은 물, 고는 땅, 이는 불을 상징한답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태극기를 개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경축일과 조일을 표하는 방법이 있어요. 태극기는 계절과 상관없이 오전 7시에 개양을 하고, 태극기를 내리는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내린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에 태극기가 달려있는 것 보았죠? 태극기를 다는 날은 언제일까요? 태극기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국군의 날, 정부 지정일에 개양을 한답니다. 3.1운동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나요? 아래 그림 중 올바른 태극기는 어느 것일까요? 올바른 태극기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제부터 빙글빙글 태극기 만들기를 할 거예요. 영상과 설명서를 잘 보고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애국가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주권 회복을 위한 음악이었으며 독립운동의 음악이었답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었답니다. 초기의 애국가는 스코틀랜드의 민요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것을 1935년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곡조를 붙여서 만든 것이랍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부터 애국가에 음표를 붙이고 노래를 불러볼까요? 스티커에서 그림의 빈자리에 맞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에 대하여 알아볼 거예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랍니다. 영원히 피고 또 지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답니다. 무궁화는 끈기와 인내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합해져 무궁화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무궁화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무궁화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라시대에는 무궁화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동쪽에는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가 있지.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궁화는 그림에서 보듯이 홑꽃과 반겹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매의 기본 꽃잎에 완전한 형태의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춘 홑꽃과 수술의 일부가 변화하여 본 꽃잎보다 작은 속꽃잎으로 발달한 반겹꽃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여러분 공원이나 들판에 가게 되면 무궁화 꽃을 찾아 비교하여 보세요. 무궁화를 이용한 국가 상징물 그림이에요. 무궁화는 국가의 상징이나 국가기관의 기, 훈장이나 상장, 그리고 배지에 활용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주변의 관공서에 이러한 모양을 본 적이 있나요? 다음은 무궁화를 찾아보고 무궁화라고 맞는 꽃에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짜잔! 이제부터 재미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친구들과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무궁화 꽃에 대하여 배웠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국가를 상징하는 도장에 대하여 알아볼 거예요. 국가를 상징하는 도장을 국세라고 한답니다. 국세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답니다. 국세는 국가의 도장으로 국가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상징물 중 하나입니다. 국세는 국가의 권위의 상징이고 중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국세는 1대 국세, 2대 국세, 3대 국세, 4대 국세,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5대 국세로 사용되어지고 있답니다. 어때요? 국세 모양이 비슷한가요? 짜잔! 국세가 미로 속에 숨어 있어요.
이제부터 미로를 통과하여 국세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국세에 대하여 잘 배웠죠? 재밌었나요? 열심히 국세에 대하여 배우고 훈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곧 도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와우! 이제부터 국세 도장을 만들어 볼까요? 설명을 보고 예쁘게 만들어 가방에 달아보세요. 나라사랑 탐험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 문장에 대하여 배워볼 거예요. 국가 문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인 무궁화와 태극기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을 무궁화 꽃잎 5장이 감싸는 모습이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국가 문장은 무엇일까요? 국가 문장은 나라 문자 또는 국장이라고 한답니다. 외국 기관에 발송되는 중요한 문서, 훈장, 대통령의 표창, 그리고 여권의 표지에도 사용되며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에 사용됩니다. 그럼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그림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제 그럼 국가 문장을 여러분도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국가 문장을 재미있게 그려보세요. 국가 문장 잘 그려보았나요, 여러분? 이제부터 국가 문장 퍼즐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영상과 설명서를 잘 보고 천천히 스티커를 붙여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국가 상징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학습이 어땠나요? 즐거웠죠? 우리는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예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